안녕하세요. 슈이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클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클로봇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요 구간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제 윗꼬리로 마감을 했을 때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저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자, 요 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월 20 언제입니까? 5일이죠. 9월 25일 목요일 날에 프로그램이 묶고 닫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금요일 날 변심을 했나 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순매수의 연속성이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클로봇의 주가도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간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고유의 패턴이 나오는지 요것도 한번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도 아시면 좋으니까는. 근데 이러한 패턴과 클로봇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세력들이 안 나갔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셔가지고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매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서 매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될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다 이제 팔았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일단은 이제 거래량을 좀 기준으로 놓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자, 보시면은 클로봇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이 이제 뭐 잔잔바리식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메말랐다라는 것은 주도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안 했다라는 반증이고, 반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섰다라는 것은 주도 세력들이 그만큼 강력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수반된 이 양봉이 지금 나온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얘네들이 자, 요 구간에서만 강력하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자, 윗꼬리가 발생한 구간마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주도 세력들의 물량이 더 많아졌죠.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는. 주도 세력들이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는 물량이 더욱더 수중에 많아졌다라는 반증이고요. 물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반시키면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그냥 계속 샀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니까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가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내가 500원에 샀어. 예를 들어서 주식을. 근데 내가 계속해서 불타기 해서 평균 단가가 800원이 됐어. 그러면 이 주식 내가 더 볼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도 사람이니까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봐야 될 것은 금요일 날 음봉의 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찔끔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음봉의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주도 세력들이 그냥 단순 방치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치를 했고 이게 이제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음봉도 보세요. 그 전에 음봉도 거래량이 코딱지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때의 음봉도 거래량이 코딱지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금요일 날의 음봉의 거래량을 이전의 음봉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평범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래량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세력이 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래량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 때 이제 이 포바이포 퓨리오사 AI 관련주였던 포바이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는데 주도 세력들은 그 전부터 얘네들은 매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그래서 물량 어느 정도 모으고 재료 노출되면은 주가 이렇게 띄우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얘가 요 구간이죠. 자, 이 음봉에 거래량이 섰거든요. 보시면은. 예, 이 음봉에 이렇게 거래량이 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주도 세력들이 여기에서 물량을 꽤나 많이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으니까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수중에 남은 물량이 있으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올려서 또 물량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올려서 이제 물량 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올려서 정리하니까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거래량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음봉이 거래량이 터졌냐 안 터졌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포바이포는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한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는 했다. 근데 많이 정리는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주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주식은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우하향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바이포 말고도 이제 엑스페릭스라고 있습니다. 엑스페릭스의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터졌죠. 거래량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거래량 터진 음봉이 발생이 되고 주가는 자, 결국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캔들에만 집중하실 수도 있는데 캔들은 이거 속일 수가 있어요.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캔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로키델스퀘어라고 신규 상장주인데 자, 보시면 이 주식이 이렇게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이 윗꼬리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면서 발생된 윗꼬리니까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1차 매집 들어온 거다. 이거 매집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에 대한 분석 필요 없이 캔들만 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음봉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이 음봉이 몇 프로짜리예요? 8%짜리입니다. 잘 가다가 이렇게 한번 꼬꾸라지면은 야, 이거 끝났다라고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상한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캔들 하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거래량을 어떻게 보냐? 요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요 음봉의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중 축소할 필요는 있어. 근데 지금 이 음봉의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이거는 세력들이 안 나가고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력들이 나가는 흔적을 다 봤으니까는 그 부분을 다 봤으니까 이제 클로봇을 봅시다. 클로봇은 어떨까요? 지금 요 구간 금요일에 거래량이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도 음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발생 안 했죠. 이거는
세력들 수중에 물량이 많이 있다라는 반증이고 평균 단가를 지금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정을 주더라도 그냥 약간 발목에 올 수밖에 없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평균 단가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강력한 조정을 보여주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본인들이 더 큰 손실로 귀결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국 좀 더 흔들어 주다가 주가 올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꾸려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요거 선점해보시고 그 다음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더블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오더블록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매물대입니다. 예, 매물대. 제가 뭐 일부러 약간 좀 뭐 고급 용어 썼는데 그냥 매물대인데 아시다시피 오더블록의 생성 원리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생성이 되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제 뭐 슈퍼겜이나 일반 개인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오더블록도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뭐 삼천당 제약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삼천당 제약. 자, 삼천당 제약이 보시면 요날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급등이 나오기 전의 흐름을 우리가 좀 관찰해 봅시다. 급등 나오기 전에. 제가 차트에 표시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더블럭이라는 것입니다. 오더블럭은 기관이 최초의, 외인이나 기관들이 최초의 순매수를 주문시킨 그 가격대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이 되고 밀집된 어떻게 보면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주가가 이렇게 고점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방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오더블록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 물량이 지금 이제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7만 원까지 지금 물량이 이제 뭐 상당히 매물대를 보면은 집중이 되어 있는 가격대니까는 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제가 전략방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거래량이 수반이 된 종목들은 조건이 있죠.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고 시장에서 끼를 보였던 종목이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더블록을 만난다. 조정으로 인해서 그럼 기회예요. 그래서 전략방에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다 팔았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이 나오면은 남들은 요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때 금을 치고 막 통발 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물대를 기준으로 먼저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죠. 통발을 먼저 담근 다음에 결국 이 통발에 물고기들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립니다. 물고기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가재들도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뭐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도 제가 전략방에서 말씀드렸죠. 언제 유중 나왔을 때. 요날 유중 나왔을 때가 이제 요날이거든요. 8월 28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10만 8,600원 고점을 찍고 오더블록이 요겁니다. 이게 이렇게 높이 나와 있는 곳이 요 구간대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었단 말이야. 많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분홍색 매물이 이제 가장 물량이 많이 집중된 곳인데 굳이 요거를 선택 안 하더라도 현재가 구간이죠. 현재가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가까운 순으로도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사셔라.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입니까? 이제 로보티즈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그냥 이거는 사셔야 된다. 언제? 8월 28일 날에. 여러분 8월 28일이 요때잖아요. 요때. 요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증공시 나와서 남들 다 시간에서 손절매하고 있을 때 저는 호재공시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격적인 전략을 제가 공개드린 어떻게 보면 이유는 오더블럭이 컸습니다. 매물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구간을 지지의 성격이 나왔죠. 지지의 성격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갔어요. 저번 주에 다 매도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예, 거의 한 17만 원 구간에서 쭉 끌고 가가지고 83,900원부터 쭉 다 매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로버 전략 짜면 되거든요. 그럼 클로버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주가가 내일이나 뭐 이제 이번 주에 강력한 가격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 분홍색 매물대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번지 점퍼를 해 주가가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뛰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조정을 끝내주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은 매물대가 어디예요? 요 구간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클로봇이 요 구간에서 이제 요 구간을 와리가리 가두리 양식을 쳐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요걸 약간 이탈시키고 다시 올라와서 가두리 양식 친 다음에 위로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쌍봉으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때 팔아야죠, 우리가. 그러면 주주분들이 지금 당장 하실 것은 오더블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구간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죠, 여러분들. 총알만 좀 넉넉하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34,000원이다. 극단적으로. 34,000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총알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넉넉하게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클로봇이라는 거죠. 왜? 주도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고 아직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간 흔적은 절대 보이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강력한 가격 이탈이 나오면 오히려 아쉬운 쪽은 주도 세력이다라는 반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오더블럭에서 그냥 매수 바꿔봐야죠. 그럼 반등 나오면 쌍봉이 나오니까는 쌍봉 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NHN KC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NHN KCP도 제 전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전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얘가 여기에서 횡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21선 이탈이 나와야 돼. 생명선을 그냥 끊어줘야 돼. 생명선을 끊어주고 나서 그 다음 매물대에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해야 된다. 생명선을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생명선 끊어주면은 뭡니까? 우리가 주식책에서 생명선 끊어주면은 야 이거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실전과 이론은 다르죠, 여러분들. 얘가 여기에서 21선 이탈해 주니까는 그 다음 많은 매물대가 얼마였습니까? 15,000원대. 15,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은 그 다음 매물대 가격, 그 다음 매물대 가격 계속해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샀는데 여기서 다 물량 못 털었단 말이에요. 왜? 음봉의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 음봉에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응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버 이슈 나와가지고 네이버 두나무 이슈 나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클로버 주주분들이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오히려 밀리면은 더 받으시면 된다. 받으셔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는 누가 하지 않는다? 주도 세력이 하지 않는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등에 올라타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클로봇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